자, 이어서 나우 차이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이 좀 크게 좀 움직여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좀 되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자,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뭐 제조업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도 나왔습니다. 제가 뭐 숫자로 확인해 본 바는 50.8포인트가 좀 나온 걸로 있고, 또 오전장에도 좀 움직임이 좀 격하게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지표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증시가 사실 12월 말에 3일 연속 상승을 했다가 새해 연휴 이후 개장 첫날에 하락을 했고 어제는 하락 출발했다가 다시 상승 마감하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제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50.8포인트로 전월치랑 시장 기대치 모두 상회를 하면서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에 중국의 수출이 기저효과에 의해서 플러스 전환한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앞서 새해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된 공식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49포인트로 전월치랑 시장 기대치 모두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3달 정도 공식 PMI가 차이신 PMI보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조사 대상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신 PMI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이 약 400여 개의 민간과 수출 중소기업이고요. 공식 PMI 같은 경우는 3천여 개의 국영기업이 조사 대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이신 PMI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업이나 수출 경기를 상대적으로 더 잘 나타내고 공식 PMI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를 좀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 PMI 세부 지표를 살펴보시면 아직 대내외 수요 부진의 문제가 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신규 주문지수랑 신규 수출 주문지수 모두 각각 48.7포인트 그리고 45.8포인트로 3개월 연속 하락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출 증가 전환 역시 수요가 이전보다 확연히 개선되었다라기보다는 작년의 기저가 낮아진 점이 수출 개선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제조업 경기가 불안정한 모습을 좀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양 정책이 올해에도 좀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지금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경제 지표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제조업이 좀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아직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있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국이 주목해야 될 중국 이슈들 두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몰랐었는데 여행과 관련된 부분 많이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2024년 첫 연휴의 여행 소비 성적이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3일간의 연휴를 가졌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중국 국내 여행객 수는 1.35억 명으로 2019년 대비해서도 9.4% 증가했고요. 관광 수입도 마찬가지로 2019년 대비 5.6%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특징적이었던 점은 그동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거리 여행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3일간의 짧은 연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거리 여행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해외여행 예약량도 작년 대비 4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개선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른 소비보다 여행 소비가 괜찮은 이유는 이 여행 주도층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이제 경험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국내 여행의 주도층은 00년생,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90년생, 이었습니다. 연휴가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해외여행 선호지의 1위는 홍콩이었고요. 그 뒤는 뭐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이런 정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2월에는 춘절의 장기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내 해외여행 수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행 쪽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 좀 읽어볼 수가 있었고요.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많이 언급이 됐던 것이 바로 게임입니다. 이 게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게임 규제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22일 날 발표된 내용들인데요.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좀 급락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어제 이 게임 산업의 감독관인 판권구 국장 펑스신이 해임되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이제 신규 게임 규제안이 시장을 놀라게 했던 점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규제안 같은 경우는 이번 달 22일까지 업체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수정되어서 발표될 예정인데, 이번 감독관의 해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 규정의 일부 안을 좀 철회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일단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예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이 전체 사용자에 대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좀 낮아져 보이는 이유는 이 중국 당국이 나름 주가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이번 게임 규제 발표 이후에도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이제 당국에서는 급히 규제가 수정될 수 있다라고 밝힌 부분도 있었고, 판호 발급도 원래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는데 이례적으로 장중에 발표된 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뭐 게임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조금씩 해소돼가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행과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 변화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이쪽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아무래도 뭐 차이신과 관련된 그런 제조업,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들이 지금 나오니만큼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앞으로 어떤 일정들을 보면 될까요? 네, 우선 12일 같은 경우는 물가랑 수출입 지표 발표됩니다. 물가는 뭐 전과 같이 수요 부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디플레 압력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출입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기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일 같은 경우는 GDP랑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4분기 GDP는 뭐 소비나 생산 호조 때문에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개선되는 모습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2023년 GDP 같은 경우는 목표치인 5%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투자는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와 감소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둔화세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비나 생산 같은 경우는 양호한 흐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관련된 지표와 전망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